지금 당장 왼팔을 만져보세요. 어깨에서 손목까지 손가락으로 쓸어내리세요. 따끔거리나요? 잘못 자지도 않았는데 팔을 베고 잔 것처럼 약간 저리나요? 이제 오른팔을 확인해 보세요. 차이가 있나요? 양쪽에 조금이라도 차이를 느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알게 되는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 주요 병원에서 18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뇌혈관 전문의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저는 뇌졸중, 동맥폐색,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말하는 능력을 잃은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괴로워하는 비극, 절대적인 비극은 이런 환자분들의 87%가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에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무시했습니다. 피로라고 치부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였고 강남에서 딸과 두 손주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은퇴한 교사셨죠? 화요일 오후에 걱정하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주 동안 이상한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잠깐 혼란스러워지는 순간들, 평범한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어려움, 계단을 오를 때 오른쪽 다리에 이상한 묵직함, 딸은 가족 사진에서 아버지의 미소가 약간 비뚤어져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괜찮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연금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바로 그날 밤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대규모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박 선생님은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울에서만 이번 달에 400명 이상이 뇌졸중 관련 증상을 겪을 것입니다. 끔찍한 진실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동맥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관이 좁아지고 위험한 플라크가 쌓이고 유연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들은 너무 미묘하고 무시하기 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합니다. 이 위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증상들이 의학적 응급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처럼 느껴집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매일 오후 3시쯤 나타나는 가벼운 두통, 너무 빨리 일어설 때 순간적인 어지러움, 예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게 되는 것,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동맥이 지금 당장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7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환자 평가 중에 찾는 정확한 증상들이며 놀라운 정확도로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동맥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2분짜리 아침자가 검진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흔한 음식들이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조용히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떤 간단한 식습관 변화가 몇 주 안에 손상을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한 시간표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언제 이런 증상들이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그리고 언제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몇 주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여기 서울에서 18년간 뇌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가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뇌졸중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완전히 무시한 경고 신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는데 갑자기 방 전체가 빙빙 돌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을 지탱하려고 침대 옆 탁자를 잡으려 하는데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멀게 느껴지고 마치 남의 손 같습니다. 가족을 부르려 하는데 말이 뒤죽박죽 알아들을 수 없게 나옵니다. 몇 분 안에 여러분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혼자이고 겁에 질리고 뇌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매일 400명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의 모두가 심각하지 않다고 무시한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생명을 위해 싸우거나 더 나쁘게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 업무조차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세요. 가능하면 일어서세요. 방을 가로질러 걸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안정적인가요? 자신 있나요? 아니면 벽을 만지거나 가구를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나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6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평지를 걸을 때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1살 퇴직한 교사 선생님으로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억지로 데려오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중심을 잡고 눈을 몇 번 깜빡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면 누구나 좀 어지럽다고요. 다들 머리가 핑 도는 걸 느끼지 않냐고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핑 도는 게 아닙니다. 동맥이 플라크로 막혀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 혈압이 즉시 조정되어 중력을 거슬러 위로 혈액을 펌프질해서 뇌에 공급해야 합니다. 동맥이 딱딱하고 좁아져 있으면 그 조정이 실패합니다. 뇌가 순간적으로 정전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그 순간적인 정전이 영구적이 됩니다. 박 선생님 검사를 해보니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이 60%나 막혀 있었습니다. 60%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억지로라도 데려오지 않으셨다면 몇 달, 어쩌면 몇 주 안에 큰 뇌졸중이 왔을 겁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봅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경고하지 않습니다. 동맥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또 보내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속삭임이 비명이 될 때까지 무시합니다. 그때가 되면 종종 너무 늦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자세를 바꿀 때 생기는 원인 모를 어지러움입니다. 일어설 때만이 아닙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다시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면서 뒤를 보려고 머리를 빨리 돌릴 때도요. 이런 동작들은 즉각적인 혈압 조정이 필요한데 망가진 동맥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장담하건대 거의 모든 분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제 뇌졸중 환자 중 70%에서 정확히 이 증상을 봤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혈액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손과 발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인데 특히 몸의 한쪽에만 나타날 때입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김 선생님, 제 손발은 원래 차가웠어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요. 다들 이게 정상이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양쪽 손발이 똑같이 차가울 때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손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차갑거나 한쪽 발은 얼음장 같은데 다른 쪽은 정상 온도일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응급 상황을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동맥은 따뜻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플라크가 쌓이면 길이 좁아집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충분한 혈액이 없으면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먼저 중요한 장기들, 심장, 폐, 뇌에 혈액을 보냅니다. 말단 부위인 손과 발은 남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차가우면 그쪽으로 가는 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똑같은 막힌 패턴이 뇌로 가는 동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 68살,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유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뇨약을 받으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진찰하는 동안 손을 만져봤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검사였죠. 오른손이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왼손은 따뜻했습니다. 즉시 물어봤습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차가워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웃으시더군요. 아, 선생님, 한 두세 달 됐나요? 사무실 에어컨 때문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즉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보냈습니다.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이 75% 막혀 있었습니다. 75%요. 몇 주, 어쩌면 며칠 후면 큰 뇌졸중이 올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10초간 멈추세요. 양손을 비교해 보세요. 손바닥을 맞대 보세요. 온도가 같습니까? 이제 발을 확인하세요. 양말을 신고 계시면 뻗으세요. 한쪽 발을 만져보고 다른 쪽도 만져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인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항상 같은 쪽이 더 차갑습니까? 매일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끔입니까? 적어두세요. 중요합니다.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차갑고 좌우가 바뀐다면 덜 걱정스럽습니다.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쪽이고 차이가 확연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일주일 안에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시간 날 때가 아닙니다. 최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차가움이 더 심합니다. 왜일까요? 잘 때는 심박수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미 혈관에 플라크로 인한 협착이 있다면 수면 중 혈류 감소로 인해 차가움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나오기 전입니다. 이때가 증상이 가장 정직하게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서울의료원 진료실에서 매일 무시되는 것을 보는 증상이며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사지 냉증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따뜻한 방 안에서도
두꺼운 담요 아래에서도 한여름에도 손과 발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손끝을 만져보십시오. 어서 해보세요. 손바닥보다 눈에 띄게 더 차갑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는 막연한 의미의 혈액순환 불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라크 축적으로 인해 동맥벽이 너무 뻣뻣해지고 좁아져서 따뜻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뇌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플라크가 동맥벽에 축적되면 혈액이 통과하는 통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물때가 끼어 막히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압은 증가하지만 실제로 흐르는 물의 양은 줄어듭니다. 심장은 사지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하지만 이는 패배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손가락과 발가락은 혈류를 가장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차가워집니다. 저릴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울 때 뇌도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영향을 미치는 동맥 경직은 뇌의 작은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가운 손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뇌가 천천히 질식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뇌 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3년간 지속된 손 냉증을 호소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3년이나요? 실내에서도 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손이 얼음이라고 농담하셨습니다. 본인은 그저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생강차를 마시고 운동을 더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했을 때 심각한 동맥 폐색을 발견했습니다. 경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대규모 뇌졸중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특정 패턴에 주의하십시오.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이 뜨겁거나 화끈거린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몸이 필사적으로 중요 장기로 혈류를 우선 공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위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톱을 눌렀을 때 분홍색이 돌아오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혈류가 심각하게 나쁜 것입니다. 차가움과 함께 저림, 따끔거림 또는 피부에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48시간 내에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48시간 내에요. 이제 이것을 악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열로 차가운 손을 고치려고 합니다. 온열 패드, 뜨거운 물주머니, 전기 담요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악의 행동입니다. 왜냐고요? 외부 열은 내부 폐색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손상된 혈관이 너무 빨리 확장되어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 뇌나 심장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밤에 침대에서 뇌졸중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해결책은 외부의 열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내부에서 혈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고 동맥 유연성을 개선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리코펜이 함유된 토마토는 강력합니다. 마늘, 특히 생마늘을 으깨서 먹기 전에 10분간 두면 플라크를 녹이는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사지를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매 시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10번 반복하십시오. 발목을 돌리십시오. 이러한 기계적 펌핑 동작은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들으시면서 손이 차갑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 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4번째 경고 신호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뇌 전문의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매일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이 증상을 보면 즉시 응급 동맥 영상 검사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5분에서 20분 동안 지속되는 갑작스러운 정신적 안개 현상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느끼는 일반적인 피로감이 아닙니다. 저는 뇌가 갑자기 간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특정 순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장을 4번 읽어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어서 말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거기에 갔는지 전혀 모르겠고 목적이 떠오르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뇌의 비명입니다. 플라크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에 축적되면 혈류가 일관되지 않게 됩니다. 녹이 낀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물이 흐르고 때로는 가늘게 흐릅니다. 이러한 에피소드 동안 뇌세포는 굶주리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미세한 손상이 축적됩니다. 이 증상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0분이나 15분 후에 다시 정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수면 부족 탓으로, 직장 스트레스 탓으로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18년간 치료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한 중증 뇌졸중 환자의 73%가 뇌졸중 발생 3개월 전에 이런 정신적 혼란 증상을 정확히 경험했습니다. 73%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환자가 이를 무시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퇴직교사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의 강권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아침 신문을 읽다가 이런 혼란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갑자기 이해력을 잃고 지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으셨습니다. 10분 후엔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본인은 치매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따님은 무척 걱정하셨죠? 저는 즉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측 경동맥이 78% 막혀 있었습니다. 78%입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신 셈입니다. 한 번만 더 막히거나 작은 혈전이라도 생기면 대규모 뇌졸중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따님이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셔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해 막힌 혈관을 뚫었고 6주 만에 정신이 완전히 맑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3시간씩 책을 읽으시는데 단 한 번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혼란 증상에는 패턴이 있고 이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통 특정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후 2시간 이내 또는 오후 늦게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간대가 혈압이 자연스럽게 변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면 이런 정상적인 혈압 변동으로도 일시적으로 뇌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기록하세요. 몇 시였나?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얼마나 지속됐나?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겁니다.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요. 뇌는 이런 일시적인 산소 부족에서 회복할 수 있지만 계속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재생 불가능한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이제 5번째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증상인데 환자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서 저를 두렵게 합니다. 김 선생님,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 말을 아주 신중히 들어주세요.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5번째 신호는
예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정신적 안개 증상입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립니다. 15년을 알고 지낸 이웃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차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습니다. 교차로에 서서 집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20분 후에는 정신이 완전히 맑아집니다. 이상하네 하고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증상을 일과성 인지 장애라고 부르는데 동맥 폐색으로 뇌의 특정 부위에 혈류가 갑자기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뇌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기 전에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깜빡임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따님이 강력히 권유해서 오셨죠. 박 여사님은 본인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서 계속 길을 잃으셨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몇 층에 사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서서 아무 버튼이나 눌렀습니다. 따님이 2번이나 계단참에 앉아 혼란스러워하고 겁먹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런 증상이 없을 때는 박 여사님이 완전히 정상이셨다는 겁니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말도 분명하고 판단력도 훌륭했습니다. 낱말 퍼즐도 풀고 은행 업무도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주치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음파로 경동맥을 검사했을 때 좌측에 심각한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70% 폐색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고 계셨습니다. 뇌가 간헐적으로 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면 몇 달 안에 대규모 뇌졸중이 발생했을 겁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사항에 주목하세요. 이런 혼란 증상은 거의 항상 특정 시간에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시간은 이른 아침, 잠에서 깬 직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이미 플라크 축적으로 좁아진 상태라면 낮아진 혈압으로는 뇌에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뇌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현실감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시간은 늦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혈당이 돈 떨어지고 몸이 피곤해지면서 다시 한번 좁아진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런 특정 시간대에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혈관계가 정해진 시간에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에 공책을 두세요. 혼란스럽거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신이 흐릿해지는 순간, 정확한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기록하세요. 일주일간 이렇게 하세요. 패턴이 보이고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증상이 집중된다면 7일 이내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7주가 아니라 7일입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어떤 의사도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라고 치부하게 두지 마세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요구하세요. 뇌와 뇌 혈액순환 검사를 요구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박 여사님이 오늘 살아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이유는 따님이 쉬운 답변을 받아들이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밤에 갑자기 급하게 소변을 봐야 하는 증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만약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3번 이상 깨신다면 혈관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플라크로 막히면 심장은 낮 동안 이렇게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신장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합니다. 동맥 막힘이 혈액순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에 누워서 평평하게 되면 중력이 더 이상 약해진 혈액순환과 싸우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체에 갇혀있던 혈액이 마침내 신장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장은 낮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모든 혈액을 걸러내려고 과부하 상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저 전립선 비대나 약한 방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살인자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맥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야간요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한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맥의 외침이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환자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살 은퇴한 교사셨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밤에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4번, 때로는 5번씩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셨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정말 걱정하셨습니다. 본인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검사를 했을 때 경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70%요? 아마 6개월 후면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계속 깨면 깊은 잠에 절대 들지 못합니다. 깊은 잠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박 선생님은 뇌졸중에만 직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제대로 스스로를 청소할 수 없어서 초기인지 저하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맥 기능 장애가 2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그분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십시오. 옆쪽의 맥박을 느껴보세요. 그 동맥이 뇌로 혈액을 운반합니다. 만약 막혀 있다면 신장은 여러분보다 먼저 그것을 압니다. 신장은 소변을 더 많이 보게 해서 혈액량을 줄이려고 하고 손상된 동맥이 터지지 않도록 혈압을 낮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제 모두가 무시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데 소변이 매우 옅고 거의 투명하다면 그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이 아닌 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패닉 모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든 혈압을 낮춰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밤에 소변이 진하고 농축되어 있다면 그건 실제로 더 나은 상태입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노폐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보는 옅은 소변이 동맥이 고장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박 선생님이 제가 이 오디오북에서 가르치는 프로토콜을 시작한 후 5주 만에 밤에 화장실을 한 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일주일에 나흘은 밤새 주무셨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 동맥 플라크가 안정되고 심지어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밤에 3번 이상 소변을 보고 그 소변이 옅거나 투명하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동맥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음 달에 의사와 상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밤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오늘 밤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동맥을 보호하고 뇌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들입니다. 한 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18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한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첫째, 2분 아침 평가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매일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쪽 손목을 만지세요. 15초 동안 맥박을 세십시오. 4를 곱하세요. 적어두세요. 이제 손을 바꿔서 오른쪽 손목에 똑같이 하십시오. 만약 양쪽 손목 사이에 분당 10회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동맥이 혈액을 똑같이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확인으로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수백 명의 환자에서 초기 동맥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화장실 거울 앞에서 웃음 테스트입니다. 거울 바로 앞에 서십시오. 최대한 활짝 웃으세요.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입 양쪽 끝이 똑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조금이라도 처진다면, 한쪽이 더 약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뇌로 가는 혈류가 손상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즉각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양팔을 앞으로 똑바로 들어 올리고 지면과 평행하게 하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눈을 뜰 때 양팔이 여전히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팔이 본인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갔다면 이것은 뇌의 그쪽으로 가는 동맥 공급이 이미 고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정확한 증상을 60%의 경우에서 큰 뇌졸중이 오기 3개월 전에 봤습니다. 이제 즉시 해야 할 음식 변화입니다. 오늘 부엌에서 3가지를 없애십시오. 버리세요. 모든 라면을 버리세요. 나트륨 함량이 동맥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공육, 특히 소시지와 햄을 버리세요. 방부제가 염증을 만들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가속화합니다. 모든 마가린과 쇼트닝을 버리세요. 이런 트랜스 지방은 말 그대로 동맥을 시멘트로 막아버립니다. 이것들을 다음에 특정 음식으로 바꾸세요. 매일 아침 토마토 2개를 통째로 드세요. 라이코펜 성분이 동맥 염증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하루에 단백질 6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계란 12개 또는 두부 3모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맥벽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금이 가서 찌꺼기가 박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8잔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호흡법입니다. 하루 3번, 아침, 오후, 그리고 자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5초 동안 참으세요. 입으로 7초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 주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혈관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동맥을 다시 유연하게 만듭니다. 3주 후면 제 환자분들은 차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즉각적인 말 어눌함 또는 한쪽 눈에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경험한다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 오기 전에 아마 3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지나가는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나 미묘한 증상들, 차가운 손발, 가끔씩의 어지러움, 가벼운 혼란이 있다면 위급해지기 전에 생활 습관 변화로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6개월의 황금 기회가 있습니다. 동맥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 동맥을 검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약속은 실천율을 70%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정보를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징후들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에 전달되어야 하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구하는 생명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7가지 경고 징후 중 내일 아침 어떤 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시해왔던 증상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건강 지침을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 가족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